그리고 문득 손가락이 귓불을 스치는 순간 온몸을 관통하는 듯한 짜릿한 감각이 전해졌다. 그런데 그 강자에서 그랬지. 귓불이 엄청 예민한 부위라고. 눈을 감자 오랫동안 아니. 어쩌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온몸으로 느껴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내 안에서 폭발하는 것만 같았다. 60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리라 생각했던 내게 두 번째 청춘이 찾아올 줄이야.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한 여성이 우연한 계기로 잊고 지냈던 자신을 되찾고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여는 기적 같은 기록이다. 당신도 분명 이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일 것이다. 김영희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이틀간의 온전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61세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6년이 지났고 두 아이는 각자 결혼해 집을 떠났다. 하지만 넓은 아파트는 날이 갈수록 텅 빈 공간처럼 느껴졌다. 에휴, 저 사람들 뭐 하는 거래? 영희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중년 로맨스 드라마를 보며 혀를 찼다. 40대 중반 배우들이 열정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장면에 왠지 모르게 얼굴이 화끈거렸다. 어려서부터 엄격한 가정에서 자란 영희에게 성이란 말은 여전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호기심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어쩌면 그것은 이제껏 억눌러 왔던 감정들의 속삭임이었는지도 모른다. 부엌의 벽시계가 오후 3시를 알렸다. 부엌의 벽시계가 오후 3시를 알렸다. 1시간 후면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갖는 티타임이 있다. 영희는 천천히 일어나 옷장 앞으로 다가섰다. 검은색, 회색, 짙은 남색, 수수한 색깔의 옷들만 즐비한 가운데 무엇을 입을지 망설였다. 결국 늘 입던 남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꺼내 입었다. 이 나이에 더 차려입을 것도 없지 뭐. 거울을 들여다보며 머리를 정리하는데 저절로 한숨이 흘러나왔다. 깊게 패인 눈가에 주름, 축 처진 볼, 그리고 어느새 목덜미에도 새로운 주름이 보였다. 대체 언제부터였을까? 스스로를 여성으로 여기지 않게 된 것이. 오랫동안 아내로, 엄마로, 그리고 교사로 살아온 그녀는 어느새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덮어버린 채 살고 있었던 것이다. 지하철역 근처 카페에 도착하자 박청미, 이혜원 그리고 윤아영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모두 30년 넘게 알고 지낸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들이다. 어머, 영희 왔네. 늦었잖아. 청미가 환하게 손을 흔든다. 영희는 평소처럼 미소를 띠며 자리에 앉았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창가에 앉았어. 커피는 벌써 주문했니? 혜원이 물었다. 아니, 지금 하려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아이들의 근황, 건강 이야기, 그리고 최근 시작한 취미생활까지. 그러던 중 갑자기 나영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있잖아 얘들아. 나 요즘 고민이 좀 있어. 무슨 고민인데? 청미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다. 남편과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서. 나영은 입술을 깨물고 속삭이듯 말을 이었다. 그게 말이야. 침실에서의 관계가. 영희는 순간 귀까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막 커피잔을 입으로 가져갔는데 목이 바싹 말라 제대로 삼킬 수도 없었다. 아니, 우리 나이에 그런 것도 아직 신경 써? 청미가 웃으며 물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청미야? 근데 나 최근에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우리 나이에도 충분히 즐길 수 있대. 오히려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더 좋다는 사람들도 있다더라. 영희는 대화에 끼어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커피잔만 만지작거렸다. 그런 영희를 보고 혜원이 말했다. 영희는 왜 말이 없어? 무슨 일 있어? 영희는 당황하며 웃어넘기려 했다. 아니. 그냥 그런 얘기가 좀 낯설어서. 청미가 힐끔 영희를 노려보며 말했다. 아휴, 또 시작이네. 너만 나이 안 먹는 줄 알아? 언제까지 고고한 척할 거야? 영희의 얼굴은 더욱 빨개졌다. 고고한 척이라니 그런 게 아닌데. 그저 이런 이야기에 익숙하지 않을 뿐이었다. 하지만 친구들에게 그런 속마음을 설명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영희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자신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았다. 언제부터 이렇게 자신을 감추며 살아왔을까? 자신의 감정, 욕망 그리고 고독까지도. 나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닌 걸까?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화장실에서 영희는 정말 오랜만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10월 마지막 주 동네 평생학습센터 수영장에서 수중 걷기를 마친 영희는 탈의실에서 머리를 말리고 있었다.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있는데 갑자기 청미가 달려왔다. 영희야, 빨리 옷 입어. 지금 당장 가야 할 곳이 있어. 영희는 놀라서 청미를 쳐다봤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 나 오늘 약속도 없는데. 영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청미가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라 센터 3층에서 무료 강좌가 있는데 우리 같은 나이대에 딱 맞는 거라더라. 빨리 가자. 영희는 억지로 끌려가는 기분이었지만 청미의 열성적인 모습에 거절할 수 없었다. 부랴부랴 옷을 입고 머리도 제대로 말리지 못한 채 청미를 따라 3층으로 올라갔다. 대체 무슨 강좌인데 이렇게 서둘러? 그냥 따라와. 센터 직원이 우리 실버 세대한테 아주 유용한 정보라고 했어. 영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분명 보험 상품 영업이거나 건강식품 설명회일 거야.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어쩔 수 없었다. 강의실에 들어가자. 이미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어르신들이다. 영희는 청미와 함께 앞쪽의 빈자리에 앉았다. 어휴, 저기 빈자리가 있네. 이리로 앉아. 강의가 시작되자 예상대로 처음엔 노년층의 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가 이어졌다. 영희는 점점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수중 걷기의 피로와 따뜻한 강의실 온도 때문이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의 목소리에 영희는 정신을 차렸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인생 후반을 채워줄 풍요로운 감성 재발견입니다. 영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지? 청미를 쳐다보니 청미는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리고 영희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성적인 감성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마음의 교감과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영희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맨 앞자리에 앉아 있어 쉽게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게다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나가는 것도 민망했다. 특히 우리 몸에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민감한 부위들이 있습니다. 귀 뒤쪽, 허벅지 안쪽 등이 대표적이죠. 영희는 무심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런 이야기를 공공장소에서 듣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들 진지하게 강의를 듣고 있었다. 그때 옆자리에서 누군가 피식 웃는 기척이 느껴졌다. 고개를 돌려보니 백발의 품격 있는 신사가 앉아 있었다. 70세쯤 되어 보이는 그 남성도 약간 민망하다는 듯 미소 짓고 있었다. 저도 처음엔 좀 당황했네요. 남성이 나직이 속삭였다. 제 이름은 김도현입니다. 옆에 앉으신 분은 영희는 망설였지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박영희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영희 선생님 반갑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중후했다. 영희는 왠지 모르게 더욱 긴장했다. 강의는 1시간 동안 이어졌다. 영희는 처음엔 고개를 들지도 못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얼굴을 들고 강사의 설명을 듣게 되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면서도 묘하게 마음에 남았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같은 시간에 나이 들에 따른 몸과 마음의 교감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영희도 서둘러 일어나려는데 옆에 있던 도연이 말을 걸었다. 다음 주에도 오실 건가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우연히. 도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몇 번 들어보니 정말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영희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자신이 없어 청미를 찾았다.
청미는 벌써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럼 먼저 가보겠습니다. 영희는 작게 인사하고 서둘러 강의실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귀 뒤쪽 허벅지 안쪽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영희는 잠자리에 들기 전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이었지만 오늘따라 마음이 싱숭생숭했다. 강의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계속 떠올랐다. 이런 생각을 하다니. 영희는 스스로를 꾸짖는 듯 눈을 감았다. 하지만 깃불이 예민하다는 강사의 말이 자꾸만 생각났다. 무의식적으로 손이 깃불로 향했다. 손가락 끝으로 깃불을 살짝 어루만지자 묘한 짜릿함이 전해졌다. 어머나. 영희는 놀라서 손을 뗐다. 이런 느낌은 정말 오랜만이었다. 어쩌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일지도 모른다. 다시 한번 깃불에 손을 대보았다. 또다시 미미한 전율이 등을 타고 내려갔다. 영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대 거울 앞에 섰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마치 남처럼 느껴졌다. 흰 머리가 늘고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지만 눈빛이 전과는 달랐다. 나 아직 살아있구나. 영희는 목덜미를 천천히 쓸어보았다. 그리고 쇄골을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다. 미세한 떨림과 함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 되살아났다. 이렇게나 많이 느낄 수 있는 몸이었는데 영희는 자신의 몸을 처음 발견한 사람처럼 신기한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이제껏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완전히 잊고 살아왔던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수영장에 갔다가 청미와 만났다. 영희야, 우리 이따 또 강좌 있는데 같이 갈래? 영희는 망설였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간 자신의 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 경험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래, 같이 가보자. 이번에는 조금 일찍 도착해서 사람들이 많지 않은 뒤쪽에 앉았다. 한 명 또 한 명 사람들이 들어오는 가운데 문득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김도현이었다. 도현은 영희를 발견하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망설이는 듯 영희 옆자리로 다가왔다. 저 여기 앉아도 될까요? 영희는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현이 자리에 앉아 은은한 향기가 풍겼다. 시원한 남성용 향수 냄새였다. 지난주 강의는 어떠셨어요? 도현이 다정하게 물었다. 영희는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느꼈다.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도현이 웃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주제라니 하고요. 그런데 왜 계속 오시는 거예요? 영희의 솔직한 질문에 도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감성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아서요. 영희는 자신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에 놀랐다. 저도 사실 좀 민망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계속 궁금해져서요. 도연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렇죠? 우리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모든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강의가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나이가 들면서 겪는 몸과 마음의 교감에 대한 내용이었다. 영희는 지난번보다 좀 더 편안하게 강의를 들었다. 그러다 옆자리에 앉은 도연과 눈이 마주치자 쑥스러운 듯 살짝 미소 지었다. 강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 도연이 영희에게 말했다. 괜찮으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강의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데. 영희는 망설였다. 낯선 남성과 단둘이 커피를 마시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도연의 진지한 눈빛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럼 평생학습센터 1층 카페에서요.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카페로 향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도연의 차분한 말투에 영희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박 선생님은 지금 혼자 사시나요? 네, 남편이 6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이들은 다 결혼해서 독립했고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하네요. 이혼한 지는 10년 정도 됐고요. 아이들은 다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외롭지는 않으세요? 영희의 질문에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때로는 아주 많이 외롭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좌에도 참여하고 취미 활동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영희는 자신도 비슷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저도 요즘 뭔가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냥 이대로 안주하며 살아왔던 것 같아요. 도연이 미소 지었다. 그럼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함께 강좌 들으러 오세요.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의 마음은 이상하게 들떠 있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소녀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았다. 그날 밤 영희는 거울 앞에서 한참 동안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3주에 걸친 강좌와 함께 영희와 도연의 만남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처음에는 강좌가 끝난 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정도였지만 점차 저녁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다. 어느 토요일 밤 센터 근처의 조용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촛불이 은은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와인 한 잔 어떠세요? 도연이 물었다. 아, 저는 술을 잘 못해서요. 영희가 망설이자 도연은 미소 지었다. 그럼 저만 한 잔 마실게요. 선생님은 탄산수라도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할게요.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도연은 은행에서 40년 넘게 일하다가 정년퇴직했고 가끔 재무 상담을 해주고 있다고 했다. 영희는 중학교 국어교사로 일하다가 퇴직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그립지는 않으세요? 도연이 물었다. 가끔요.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우리 때와 너무 달라서 제가 적응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영희는 와인잔을 들고 있는 도연의 손을 보았다. 나이가 들었지만 깨끗하고 단정한 손이었다. 결혼 반지는 끼고 있지 않았다. 도연 씨는 혼자 계시는 게 힘들지는 않으세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처음엔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내와 헤어지고 3년 정도는 정말 방황했던 것 같아요. 술도 많이 마시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고.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남은 인생이 너무 아깝다는 것을요. 영희는 도연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자신도 남편을 잃은 후 비슷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다. 저도 비슷했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어서 그냥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죠. 근데 어느 날 청미라는 친구가 저를 억지로 수영장에 끌고 갔어요. 처음엔 정말 싫었는데 물속에 들어가니까 뭔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도연이 흥미롭게 물었다. 어떻게 달라지던가요? 그냥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 몸을 움직이니까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도연이 영희의 아파트 근처까지 바래다 주었다. 시원한 가을 바람이 기분 좋게 부는 밤이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도연이 말했다. 저도요. 이렇게 허물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서 기뻐요. 영희의 말에 도연이 미소 지었다. 그럼 다음 주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서울 남산에 단풍 구경 가려고 하는데. 영희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네, 좋아요. 집에 돌아온 영희는 오랜만에 가슴이 설레는 기분으로 침대에 누웠다. 도연과 함께 보낸 시간은 무척 편안하고 즐거웠다. 이렇게 누군가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 것이 언제 이후였을까? 기억나지 않았다. 다음 주 토요일 두 사람은 남산으로 향했다. 빨갛고 노랗게 물든 단풍이 산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었다. 천천히 산책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 사실 지금까지 제 감정을 많이 닫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무슨 뜻이세요? 그냥 여성으로서의 감정이나 욕망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것들을 다 숨기고 살았어요. 아이 키우고 일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저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도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비슷했어요. 저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놓쳐버렸거든요. 아내와의 관계도 그랬고요. 영희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우리 둘 다 오랫동안 마음을 닫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에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무언가 서로 통하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 모두 오랫동안 고독과 싸워왔다는 것, 그리고 지금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산에서 내려와 저녁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도연은 아내와 헤어진 진짜 이유를 털어놓았고 영희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부족함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통하는 것은 서툴렀던 것 같아요. 그냥 각자의 역할에만 충실했던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도연이 공감하듯 말했다. 저도 그랬습니다.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만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내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몰랐던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이 영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영희는 놀라서 멈칫했지만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다. 괜찮으세요? 도연이 물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닿았다. 어색함은 없었고 오히려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순간처럼 편안했다. 그날 밤 영희는 도연과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일기를 썼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다. 오늘 나는 다시 내 마음의 문을 열었다. 아직은 두렵지만 이 감정이 나를 다시 생기 넘치게 하는 것 같다. 11월 중순 영희에게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다. 친구 청미의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청미의 남편은 67세로 평소 건강하다고 알려져 있었기에 더욱 충격적이었다. 어쩌다 이렇게 됐니? 영희는 청미의 집을 찾아 위로했다. 장례식이 끝나고 둘만 조용히 남았을 때 청미가 울면서 이야기를 꺼냈다. 영희야, 사실 남편이. 청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무슨 일인데? 말해봐. 청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남편이 그 이디 치료제라는 걸 먹고 있었나 봐.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그게 심장에 부담을 줬다고. 영희는 놀라서 말을 잃었다. 이디 치료제를 어쩌다. 청미가 흐느끼며 말했다. 요즘 남편이 그런 걸 자꾸 원했는데 싫어한다고 생각할까봐 거절을 못했어. 그런데 약까지 먹고 있었다니. 그날도 남편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았다는. 청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다. 영희는 청미를 안아주고 묵묵히 등을 토닥여 주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희의 마음은 무거웠다. 청미의 남편이 그런 식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충격이었다. 그날 밤 도연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영희 씨 괜찮으세요? 오늘 친구분 남편분 소식 들었습니다. 네,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직 믿어지지가 않아요. 영희는 잠시 망설이다 진실을 이야기했다. 사실 청미가 그러는데 남편분이 이디 치료제를 남용했나 봐요. 그런데 그게 심장마비의 원인이었다고. 전화기 너머로 도연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다. 그러셨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네요. 도연 씨 내일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 할 이야기가 있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동네 공원에서 만났다. 쌀쌀한 날씨였지만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천천히 산책했다. 도연 씨 어제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요. 지금 우리가 서로 느끼는 감정들, 그런 것들에 대해. 도연은 걸음을 멈추고 영희를 바라보았다. 네, 걱정되세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우리 이제 나이잖아요. 무리해서 뭔가를 하려다 보면. 도연은 영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영희 씨,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까? 약에 의존해서라도 뭔가를 증명하려는. 영희는 급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 나이에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게 돼서요. 도연은 깊이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영희를 바라보았다.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약에 의존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며 천천히 함께하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억지로 젊은 시절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요. 영희의 마음이 조금 진정되었다. 도연 씨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물론이죠. 저는 영희 씨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냥 이렇게 손잡고 걷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도요.
영희는 도연의 말에 안도했다. 그래,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나이가 들어도 그것은 변함없이 소중한 가치였다. 도연 씨,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두 사람은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두 사람은 강 건너로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늦가을의 햇살이 강물 위에서 반짝였다. 그런데도 청미가 안타깝네요. 남편을 그런 식으로 잃게 되다니. 도연이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으니까요. 영희는 도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득 용기를 내어 말했다. 도연 씨, 다음 주에 시간 있으세요? 저 이천에 별장이 하나 있는데 원래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가끔 놀러 가는 곳이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가실래요? 도연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네, 그럼 정말 기쁘죠. 영희는 자신이 제안하고도 스스로 놀랐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마음속은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네, 그럼 다음 주 금요일에 출발해요. 영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딛는 느낌이 들었다. 11월 말 영희와 도연은 이천으로 향했다. 영희의 별장은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언덕 위에 있었다. 2층짜리 작은 목조 건물이지만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은 그 어떤 고급 호텔보다 아름다웠다. 와, 정말 멋진 곳이네요. 도연이 테라스에 서서 감탄했다. 친구들이랑 20년 전에 공동으로 산 거예요. 요즘은 다들 바빠서 자주 못 오지만요. 영희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말했다. 사실 이곳에 도연과 오는 것을 결정하고 나서 살짝 긴장했었다. 남편 외의 남성과 이렇게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자, 차 준비됐어요. 영희는 찻잔 2개를 들고 테라스로 나왔다. 늦가을 바다는 잔잔했고 하늘은 맑았다. 고맙습니다. 도연이 차를 받아 마시며 말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뭔가 신기하네요. 도연이 나직이 말했다. 뭐가요?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된 거요. 네. 평생학습센터 강의실에서, 그것도 그런 주제의 강좌에서 말이죠. 영희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맞아요. 정말 예상치 못한 만남이었죠. 운명 같다고 할까요? 도연의 진지한 말에 영희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도연의 눈빛은 깊고 따뜻했다. 두 사람은 그날 오후 이천을 둘러보았다. 성산 일출봉, 섭지코지 그리고 오설로까지. 오랜만에 여행에 기분이 좋았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영희는 준비해 온 식재료로 간단한 요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도연은 와인 한 병을 가져왔다. 제가 좋아하는 와인인데 영희 씨도 조금 드셔보세요. 달콤한 맛이라 마시기 편하실 거예요. 영희는 망설였지만 작은 잔에 조금만 따라 보았다. 그리고 한 모금 마시자 달콤한 향이 퍼졌다. 생각보다 맛있네요.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시 테라스로 나왔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했다. 별이 정말 많이 보이네요. 영희가 감탄했다. 도시에선 이렇게 별을 보기 어렵잖아요. 도연이 영희 옆으로 조금 더 다가왔다. 지금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영희 씨, 괜찮으시다면 손을 잡아도 될까요? 영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의 손이 영희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따뜻했다. 손이 차갑네요. 도연이 영희의 손을 양손으로 감싸 주었다. 추워졌으니까. 영희는 도연의 손가락 끝에서 묘한 떨림을 느꼈다. 그리고 그 떨림이 손끝에서 팔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괜찮으세요? 도연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네, 그냥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있어서요. 도연은 영희의 손을 잡은 채 천천히 영희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지금 달빛이 영희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아름다우세요. 영희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무슨 벌써 나이 들어서 주름만 가득한데요. 도연이 영희의 턱을 살짝 들어 올렸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제 눈에는 영희 씨가 정말 아름다워요.
그리고 도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영희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짧고 부드러운 입맞춤이었다. 지금 영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얼굴이 뜨거워졌다. 안으로 들어갈까요? 바람이 차가워요. 영희가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벽 난로에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도연이 조용히 영희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영희는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도연 쪽으로 몸을 기댔다. 편안하세요? 네. 영희는 도연의 품 안에서 이상할 만큼의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었다. 누군가의 품 안에서 느끼는 따뜻함과 안정감. 도연이 조심스럽게 영희의 귓불을 손가락 끝으로 어루만졌다. 영희는 전율 같은 떨림을 느꼈다. 그 강자에서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귓불이 민감하다고.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의 손가락이 귓불에서 목덜미를 따라 내려왔다. 영희는 눈을 감았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 하나둘씩 깨어나기 시작했다. 괜찮으세요? 도연이 다시 물었다. 네, 계속해 주세요. 영희는 자신이 한 말에 스스로도 놀랐지만 그것이 진심이었다. 그리고 도연의 손길이 더욱 부드러워지며 영희의 목덜미를 어루만졌다. 그리고 쇄골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영희 씨. 도연이 영희의 이름을 부르며 조심스럽게 입술을 가져갔다. 영희는 눈을 감고 그의 입술을 받아들였다. 부드럽고 따뜻한 입술이었다. 그날 밤 영희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성을 다시 느꼈다. 귓불, 목덜미, 허벅지 안쪽. 강자에서 들었던 그 민감한 부위들이 도연의 부드러운 손길에 하나둘씩 깨어났다. 도연의 행동은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영희의 반응을 확인하며 천천히 나아갔다. 그것이 영희에게는 더 깊은 의미로 다가왔다. 괜찮으세요? 도연은 몇 번이고 물었고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깊은 감정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영희는 전율의 절정을 경험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아니 어쩌면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온몸으로 느껴보지 못했던 감성의 폭발이었다. 이 감각을 모르고 살았다면 정말 후회했을 거예요. 영희는 도연의 품에 안겨 중얼거렸다. 도연은 영희의 이마에 다시 한번 입을 맞췄다. 영희 씨는 정말 아름다우세요. 그리고 우리 아직 시작에 불과해요. 그날 밤 영희는 자신이 아직 여성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감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성과 감정을 솔직하게 느끼는 것이었다. 그리고 도연의 품에 안겨 잠이 들면서 영희는 생각했다. 이제야말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천 여행 이후 영희와 도연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처음에는 서로의 집을 오가며 시간을 보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영희의 아파트가 더 넓고 편했기 때문에 도연이 영희의 집으로 이사 왔다. 이게 마지막 상자네요. 도연이 작은 상자를 들고 현관문을 열었다. 영희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생각보다 짐이 많지 않네요. 영희가 말했다. 나이가 들수록 물건에 대한 집착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게 되더라고요.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의 일상은 조용하면서도 활기찼다. 아침에는 함께 산책하고 낮에는 각자 친구들을 만나거나 취미 활동을 했다.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고 식사를 즐겼다. 특히 둘만의 소소한 습관 같은 것이 생겼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의 목덜미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밤에는 어깨를 주물러주기, 그리고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는 대화. 오늘 하루 어땠어요? 도연이 침대에 누우며 물었다. 특히 오후에 도서관에서 책 읽는 시간이 참 좋았어요. 도연 씨는요? 저도 좋았어요. 오랜만에 만난 은행 동료들이 우리 관계를 축하해 주더라고요. 영희가 미소 지었다. 정말요? 다들 어떤 반응이었는데요? 다들 부러워했죠. 특히 우리처럼 허물없이 지내는 모습을요. 영희는 도연의 손을 잡았다.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도연은 영희의 손에 입을 맞췄다.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밤 생활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하지만 젊은 시절과는 달랐다. 서두르지 않고 오직 감각과 대화에 집중하는 방식이었다. 서로의 귀, 목, 허벅지, 손끝을 통해 깊이 마음을 나누고 진정한 친밀감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어느 날 밤 영희가 도연의 품에 안겨 말했다.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라고 했잖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죠. 도연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함께 사는 동안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60년 넘게 혼자 살던 습관에 익숙한 두 사람이 갑자기 함께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도연은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 물기를 닦지 않는 버릇이 있었고 영희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대화로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갔다. 서로의 습관을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과정이 오히려 더 깊은 이해로 이어졌다. 봄이 되자 영희는 작은 베란다에 화분을 두었고 도연은 목공을 취미로 시작해 작은 화분용 선반을 만들었다. 여기 두면 햇빛도 잘 들고 딱 좋을 것 같네요. 도연이 직접 만든 선반을 설치하며 말했다. 정말 솜씨가 좋으시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유튜브로 배웠어요. 요즘은 영상만 보면 뭐든지 배울 수 있더라고요. 영희는 도연의 열정에 감탄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모습이 멋있었다. 영희도 변했다. 이전에는 검은색이나 회색 같은 무채색 옷만 입었지만 이제는 파스텔 톤의 밝은 색을 시도하게 되었다. 머리 모양도 바꾸고 가벼운 화장도 시작했다. 오늘 정말 예쁘네요. 도연이 외출 준비를 하는 영희를 보며 말했다.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 영희 씨가 행복해 보여서요. 행복한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법이잖아요. 영희는 쑥스러워하면서도 기뻤다. 도연 덕분에 자신을 다시 여성으로 느끼게 되었으니까. 두 사람의 아이들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점차 두 사람의 관계를 축복해 주게 되었다. 영희의 딸은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걱정했지만 도연을 만나고 나서는 안심했다고 한다. 엄마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딸의 말에 영희는 눈물이 핑 돌았다. 도연의 아들도 처음엔 당황했지만 영희의 따뜻함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은 더욱 마음이 통했다. 서로의 존재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고 함께 있는 시간이 무엇보다 행복했다. 도연 씨, 생각해보니 우리가 만난 지 벌써 8개월이나 됐네요. 영희가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말했다. 정말이요?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그런데 신기하죠? 겨우 8개월밖에 안 됐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아요. 도연이 미소 지었다. 그건 우리가 서로에게 딱 맞는 짝이기 때문 아닐까요? 서로가 서로의 빈 곳을 자연스럽게 채워주고 있으니까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는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는 존재예요. 도연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영희의 손을 꼭 잡았다. 저도 고마워요. 영희 씨와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와인잔을 부딪혔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두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봄이 지나 여름이 찾아왔을 때 영희는 큰 결심을 했다. 자신과 같은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것. 특히 자신의 감정을 닫고 살아온 여성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전해주고 싶었다. 도연 씨,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영희가 아침 식사 중에 말했다. 뭔데요? 저 평생학습센터에서 모임을 만들어 보려고요. 중년의 감성 재발견 살롱 같은 이름으로요. 도연은 놀란 눈으로 영희를 바라보았다. 와,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요. 어떤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영희는 몇 주 동안 구상했던 계획을 설명했다. 60대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중년에도 여성으로서의 감성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임이었다. 처음엔 그냥 수다 모임처럼 가볍게 시작하려고 한다. 나이가 들면서 잊어버린 감각이나 욕망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도연은 영희의 손을 잡고 격려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게 될 겁니다. 다음 날 영희는 용기를 내어 동네 평생학습센터를 찾아갔다. 담당자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조금 민감한 주제네요. 담당자가 망설이자 영희가 말했다. 그래서 더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이대 여성들은 이런 이야기를 나눌 곳이 없어요. 다들 부끄러워하며 그냥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경험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영희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담당자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회의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영희는 기쁨에 들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도연은 영희의 소식을 듣고 축하해 주었다. 축하해요. 이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센터 게시판에 공지를 붙이고 수영 동호회 회원들에게도 알려보려고요. 영희는 다음 날부터 바로 준비를 시작했다. 공지문을 만들고 첫 모임에서 이야기할 내용을 정리했다. 오랫동안 교사로 일했던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 첫 모임 당일 영희는 긴장된 마음으로 회의실에 도착했다. 과연 누가 와줄까? 걱정했지만 놀랍게도 시작 시간 전에 이미 10여 명의 여성들이 모여 있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영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내 자신감을 되찾고 이야기를 이어갔다.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여성으로서의 감성, 행복, 기쁨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나를 위한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참가자들은 처음엔 약간 어색해했지만 영희의 솔직한 이야기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리고 영희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누었다. 물론 지나치게 개인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어떻게 다시 여성으로서의 감성을 되찾게 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다. 이 감정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죠. 영희의 말에 한 참가자가 조용히 손을 들었다. 저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이후로 그냥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가끔 정말 외로울 때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영희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그 여성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든 나눌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비슷한 마음을 안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첫 모임은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으로 끝났다. 참가자들은 다음 모임에도 오겠다고 약속했고 친구들도 데려오겠다고 말했다. 몇 주가 지나자 모임은 20명 이상으로 규모가 커졌다. 영희는 매주 다른 주제로 대화를 이끌었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법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 영희 씨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어느 날 모임이 끝난 후 한 참가자가 영희에게 말했다. 아니에요. 스스로 변하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이죠. 아니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영희 씨가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어요. 우리도 아직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그 말에 영희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모임이 알려지면서 지역 신문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더 많은 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수락했다. 박영희 선생님, 이 모임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기자가 물었다. 저는 오랫동안 여성으로서의 감성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냥 엄마로 아내로 할머니로 살았죠.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감정과 욕망을 가진 여성이라는 것을요. 그럼 이 모임을 통해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계신가요? 더 많은 여성들이 자기 자신을 재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60대, 70대가 되어도 여전히 사랑받고 사랑할 자격이 있습니다. 인터뷰가 실린 후 모임은 더 확대되었다. 다른 평생학습센터에서도 비슷한 모임을 시작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도연 씨 믿어져요? 제가 시작한 작은 모임이 이렇게 커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영희가 저녁 식사 시간에 기쁜 듯 말했다. 물론이죠. 영희 씨의 진심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도연은 영희의 손을 굳게 잡았다.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요. 도연 씨가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강의실에서 부끄러워하며 도망치려 했을 거예요. 도연은 부드럽게 웃었다. 아니요, 영희 씨 안에 이미 그런 용기가 있었어요. 저는 그저 옆에서 지켜봐 드렸을 뿐이고요. 그해 가을 영희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중년의 풍요로운 인생이라는 주제로 작은 강연회를 열게 되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다. 단상에 서서 청중을 바라보며 영희는 1년 전에 자신을 떠올렸다. 그때의 자신이 얼마나 소극적이고 움츠려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달라졌는지.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신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영희의 강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청미와 혜원, 나영도 맨 앞자리에 앉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영희를 바라보고 있었다. 강연회가 끝난 후 도연과 영희는 함께 바닷가로 드라이브를 나갔다. 이천 바다는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모래사장을 걸었다. 영희 씨, 제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도연이 말했다. 다 도연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영희 씨가 용기를 내서 자신을 찾아낸 겁니다. 영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보았다. 햇살이 바다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당신 덕분에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영희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여자가 되고 남자가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술을 포개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이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숨길 이유가 없었다. 그럼 앞으로도 함께해요. 영희가 속삭였다. 물론이죠. 우리 이야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니까요. 도연이 대답했다. 저녁 해가 바다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다. 붉게 물든 노을빛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쌌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갈까요? 도연이 물었다. 네, 돌아가요. 우리의 집으로. 두 사람은 손을 굳게 잡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행복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바닷가에 남겨진 두 사람의 발자국은 파도에 지워지겠지만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감정의 흔적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늦게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한 사랑. 영희는 이제야 깨달았다. 인생에는 너무 늦은 시간은 없다는 것을. 진정한 자신을 찾고 행복을 드러내는데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다. 이 감정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죠. 영희의 목소리가 바닷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